자, 이어서 좀 계속 강의를 해보자면, 어,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여기에 ITM 패턴이 나타나죠. 여기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중 포문을 돌면서, 첫 번째 포문에서 TR 엘리멘트를 가져오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 포문을 돌면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죠? TR 엘리멘트면 얘죠. 테이블 레코드 하나를 가져와서 그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순서대로 해서 어펜드를 해주는 거죠. 각각의 리스트에. 자, 근데 아까 설명할 때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여기에 레인지를 쓰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 숫자가 타이틀이 요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를, 그러니까 여기 레인지에는 정수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수 값이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객체가 들어갔죠. 그래서 얘를 바꿔줘야 됩니다. 얘를 그대로 쓰려면 랭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럽을 하죠. 리스트는 순서대로 꺼내올 수 있으니까 그냥 얘 없어도 됩니다. 얘 없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얘는 근데 요거는 이제 잠깐 수정을 하고요. 리스트 컴프리hension하고 zip을 이용해서 처리 가능합니다.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컬럼스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죠. 저 같으면은 그냥 여기에서 리팩토링을 멈출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좀 가독성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이렇게, 왜냐면 얘가 ITM 패턴이니까 없애야 되니까, ITM NT 패턴이죠. N타입 패턴이니까. 아이고, 얘가 N타입 패턴이니까 없애면 이렇게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추가로 좀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재에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컬스 템프라는 변수 이름에 담아볼게요. 계산 결과를 여기다 담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랑 똑같이 하려면 빈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해주면 되죠. 어떻게 돌아가면 돼요? 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카피해서 이만큼 돌아갈 건데, 돌아가면서 뭐를 만들어요? 빈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면 이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돌려볼게요. F5 눌러서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 놓고, 그러면 실행이 끝나면 칼스1은 어떻게 떠요? 이렇게 뜬 거죠. 1, 2, 3, 4, 5, 1, 2, 3, 3, 4, 5, 5, 5, 6, 6, 6. 얘는 어떤 거예요? 1, 2, 3, 4, 3, 3, 4, 5, 6, 6, 6 이렇게 나온 거죠. 두 번째는 요 제목들 이렇게 쓴 거고. 자, 첫 번째 리스트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요 리스트들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 리스트, 그게 요거죠. 여기 안에서 뭐를 해요? 얘를 돌리는 거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돌리면서 뭐를 한다? 각각 각 컬럼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근데 이 어펜드가 필요 없죠. 리스트 컴프리hension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get 데이터에서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i도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t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i가 필요 없으니까 enumerate도 필요 없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된 거고, 여기까지 한번 돌려볼까요? 다시 돌려볼게요. 리스트 템프는 근데 이렇게 만든 거죠, 지금. 얘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데이터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첫 줄 쭉 쓴 다음에 첫 줄에 있는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뽑아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컬스 1은 어떻게 됐죠? 세로로 뽑아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zip을 한 겁니다. zip. 그래서 얘 템프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템프 1, 템프 2 이렇게 해서 zip을 날리는데 얘를 묶은 거죠. 이렇게 컨트롤 C 이렇게 컨트롤 V 하면서 언패킹을 해준 거예요. 언패킹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돌려볼까요? 다시 돌려봐. 네. 일은 컴퓨터가 할 테니까 저희는 돌려놓고 좀 기다려보면 되죠. 템포는 이렇게 됐는데 집 객체예요. 눈으로 보기 힘들어서 얘를 3라고 하고 얘를 리스트로 만들어 준 거죠. 집 객체를 리스트로 바꿔줘. 그래서 얘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템프 3까지 어떻게 나오냐면 템프 3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템프 컬스 1 여기죠. 여기에 쭉 담은 거하고 템프 3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진 거죠. 이렇게 예. 자료 구조가 똑같아졌어요. 다만 뭐가 틀려졌어요? 여기는 리스트로 담겼는데 여기는 투플로 담겨있죠. 집이 원래 투플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됐죠. 요게 좀 헷갈리시죠? 요게 언패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언패킹은 얘를 중지를 한번 해볼까요? 중지하고 배시쉘을 하나 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불필요한 것 좀 지우고 가상환경에서 가상환경을 좀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좀 파이썬 기본 문법이긴 한데 패킹, 언패킹, 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좀 올려가지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A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A는 name,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gender 이런 리스트가 있다고 쳐봐요. A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B는 어떻게 할까요? B는 길동. 홍길동의 나이는 20살. 그리고 젠더는 남자. 메일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name은 얘, age는 얘 이런 식으로 묶을 때 쓰는 게 zip이죠. 그래서 zip 컬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컬스하고 zip에 a, b 주면 어떻게 되죠? 컬스에 있겠죠. 근데 얘는 그냥 객체죠. 객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보려면 리스트로 바꿔주면 되죠. 리스트에 컬스
이렇게 하면 네임은 홍길동, 에이지는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 레코드가 C라고 한번 해볼게요. C는 뭐라고 할까? 누구 제 이름 기섭 있고, 나이는 저는 18살. 이름은 뭐 피메일, 제가 여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피메일. 그러면 이 순서대를 A, B, C가 있는데, 네임은 길동 기섭, 에이지는 20, 18, 젠더는 메일, 피메일.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엮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 또 집 날리면 되죠. 해서 한꺼번에 날릴게요. 집 해서 A, B, C 이렇게 날리면 네임, 길동, 네임을 가진 사람은 길동, 기섭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네임, 길동, 기섭, 에이지는 20, 18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보면은 문제가 있었던 게 얘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보면 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템프 얘가 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죠. 얘가 전체가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좀 올리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뭐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데이터가 요게 한 개, 두 개, 세 개가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보면 A, B, C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zip 하면 어떻게 돼요? 리스트로 바꿔볼게요. zip에서 데이터 집어넣으면 그냥 순서대로 돼요. 첫 번째 거 하고 뭐 엮을 게 없어요. 그래서 빈 튜플이에요. 여기 다음에 없죠. 두 번째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얘를 요거 별표를 치면 언패킹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패킹이라는 거는 이런 게 되겠죠. 그림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잔뜩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트 안에 어떤 1, 2, 3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으면 이 리스트로 컬렉션으로 묶여 있는 거를 날려주는 겁니다. 날려서 개별 개별 그 엘리먼트 요소들로 하나씩 까가지고 다시 풀어주는 거를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예, 언패킹. 그래서 언패킹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여기가 얘가 들어간 거죠. 언패킹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zip 할 때 언패킹해서, 왜냐면 얘 전체가 리스트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리스트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행시켜 보면은 여기까지 했고, 아까는 컬스 1이었는데 컬스 2가 요거를 다시 쓴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똑같죠. 다시 써서 붙여주면은 똑같아지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료 구조가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죠. 컬스 1하고 컬스 2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자, 완성됐어요. 자,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찾아볼 거는 여기죠. 요건데 크롤링한 정보를 다시 이제 요거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딕셔너리로. 그래서 뭘 만들어주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만든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name이라고 써 있는 거를 name하고 땡땡하고 여기에 리스트를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쭉 데이터를 여기에서 name에 얘 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여기 쭉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타입이면 타입 이렇게 써주고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쭉 연결시켜 주는 거. 이렇게 만들면 판다스에서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 테이블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죠. 저자 파이콘 2020에서 발표한 저자 그 유튜브 코드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zip으로 타이틀스하고 컬럼스 2를 묶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2로 돼 있죠. 여기는 컬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zip으로 묶은 요 상태를 그냥 딕셔너리 명령을 날려주면 지가 알아서 바꿔줍니다. 그거를 한번 하는 거를 해볼게요. 컬스2로 돼 있나요? 컬스2를 그냥 요 슬라이드에서는 컬스를 썼으니까 컬스로 바꿔볼게요. 보면은 고기 코드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먼저 타이틀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뽑아왔죠. 타이틀이 지금 어떤 구조로 돼 있어요? 얘죠. 얘는 첫 번째 거, 네임은 컬스2의 두 번째 거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인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템프 1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괄호면 뭐죠? 대괄호면 리스트죠. 중괄호면 뭐죠? 사전이죠. 소괄호는 튜플 아니면 뭐예요? 셋 집합이죠. 지금은 사전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을 할 겁니다. zip으로 얘를 묶는 거죠. 타이틀스하고 뭐를 묶어요? 컬럼2 지금 좀 전에 만든 거 컬스 2를 넣은 다음에 여기서 포문을 돌리는 거죠. 포문을 돌리면서 타이틀 컬럼을 뽑아내는 거죠. 여기서 집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튀어나와요? 여기서 첫 번째 거 튀어나오고 요거 튀어나오고 두 번째 가면 얘 튀어나오고 네임 튀어나오고 그래서 각각을 잡아서 캐치해서 뭘 쓰면 돼요? 타이틀 컬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보기 좋게 쓰면은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쉽게 하려면 그냥 zip을 딕셔너리 명령어를 주면 돼요. 이게 좀 더 간결하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돌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한번 돌려볼까요? 다시 디버깅 하면서 보면 되죠. 자료 형태를. 그래서 딕1하고 딕2하고 구조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딕1하고 딕2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죠. 근데 얘가 좀 더 가독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입력으로 넣어주면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하나 생성돼요. 그래서 df란 게 있을 텐데 df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죠.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판다스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출력해 보면 F10 눌러서 한 줄만 실행시켜 볼게요. 밑에 출력이 나오죠. 이렇게 끝에 부분 나온 거죠. 끝에를 봐도 되고 처음을 봐도 됩니다.
여긴 테일인데 헤드 이렇게 써도 돼요. 헤드 뭐 나는 50개를 보고 싶어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50개 앞에서부터 50개 나오겠죠. 자, 일은 컴퓨터가 하니까 시켜놓고 잠깐 기다리면 네, F10 눌러서 출력해보면 50개 나오는 거죠. 0번부터 네, 50개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with 컨텍스트 매니저 실행시켜서 피클에 덤프 요 파일 이름으로 열어서 그냥 바이너리로 write 바이너리죠. 저장해 하면 실행시키면 여기에 요 파일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건 바이너리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텍스트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구조인데 바이너리는 사람이 못 읽죠. 그냥 그 원래 구조 그대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저장을 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읽을 필요가 없죠. 넌 닫혀라. 그런 다음에 F10 누르면 끝나는 거죠. 네, 디버깅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최종 실행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기 전에 이제 리팩토링이 끝났으니까 이제 최종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리팩토링을 해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파이널로. 요거는 이제 제가 깃허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원래가 이거였죠. 비포. 막 엄청나게 길었어요. 라인 수가 몇 줄이죠. 이거 별거 한 130줄 정도 됐죠. 그래서 리팩토링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리팩토링 할 때 항상 메인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if main.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에서 얘를 임포트 하게 되면 얘가 쭈루룩 다 실행되는 거죠. 필요한 기능이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원래 자기 자신이 호출되어 있을 때는 요거를 실행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메인 함수를 별도로 빼가지고 추가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팩토링이 끝난 뭐 최종 파일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추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리팩토링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알고리즘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죠? 어떤 입력이 있으면, 인풋이 있으면 이제 출력이 있죠. 리턴 값이 있는데 지금 막 써놓은 거죠. 그래서 입력 넣으면 원하는 출력 값이 나왔는데 얘가 알아보기 너무 힘드니까 비효율적이니까 얘를 리팩토링 한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만들어 놨어요. 읽기도 쉽고 유지보수 하기도 쉽게. 근데 얘를 리팩토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동 원리를 알아야 돼요. 리팩토링을 한다고 해서 얘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출력이. 작업한 결과는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근데 리팩토링 했는데 막 달라서 이런 큰일 나는 거죠. 리팩토링을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컬렉션 타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처리할 때 대부분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다. 일 또는 프로세스를 하죠. 어떤 처리를 하죠. 처리를 해서 최종 결과물을 또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것들로 만드는 작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타입을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컨테이너 타입이 대표적인 게 컨테이너가 그거죠. 이렇게 우리 뭐 조선 해양에서 뭐 수출할 때 이 박스에 담죠. 이걸 컨테이너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배에다 싣고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담는 타입이 뭐 리스트, 튜플, 사전, 큐, 뭐 스택 뭐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대부분 다 지원하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라이브러리들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쓰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30줄이 필요했어요. 30줄 코드수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걸 대신 해주는 게 뭐가 있었어요. 임포트 뭐 한 다음에 뭐 명령 땡 치고 뭐 쫙 하니까 한 줄 만에 끝나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개발 언어로 사용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거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해봤는데 좋으면 리포트 하는 거죠. 나 이거 했는데 되게 좋은데 여러 사람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귀도 반로썸 파이썬의 창시자가 진두지휘하는 그 그룹이 있겠죠. 파이썬 진영이. 그래서 나 이거 만들었는데 하면 여기서 잘 검토해보고 너 잘 만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쓰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로 해줄게. 파이썬 깔 때 우리가 같이 깔아줄게.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PIP 레파지토리가 있겠죠. 거기 등록해 놓으면 사람들이 PIP 인스톨 뭐 땡땡 해가지고 쫙 쓰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런 거 갖다 썼잖아요. 이런 거의 사용법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게 줄어듭니다.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 거를 없애거나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삽질을 코딩 수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효과가 뭐냐면 얘는 검증이 돼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또 최적화가 돼 있습니다. 최적화가 돼 있다는 것들은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것보다는 메모리를 적게 쓰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팩토링이 돼 있는 거죠. 리팩토링이 돼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이죠. 신뢰성이 높고 품질도 더 높아지는 겁니다. 정확한 값 나오는데 빨리 된다. 이러면 품질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틈틈이 이제 뭐 틈틈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약간 꼰대 비슷해지는데 틈틈이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좀 이것저것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 보시면은 좋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강의는 리팩토링의 마지막 강의였었는데요. 요게 쭉 이어서 들어야 요게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제 유튜브에 보면 재생 목록에 그 그룹별로 해가지고 리팩토링 그 재생 목록에 가셔서 쭉 열면은 쭉쭉 뜰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 요 강의만 어떻게 하다가 그냥 바로 들어왔는데 이런 요거만 보면 이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앞쪽부터 다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다면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리팩토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은 근데 많아요. 뭐 자바 스타일로 했을 때 자바에서 필요한 리팩토링, 지금은 이제 파이썬이긴 하지만 뭐 C++마다 뭐 테크닉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리팩토링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리팩토링 해놨더니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리팩토링 했더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어쨌든 리팩토링 과정을 거치면 클린 코드가 되는 거죠. 깔끔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유지보수 하기 쉬운. 그래서 어쨌든 하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능 구현이 끝났으면 리팩토링을. 리팩토링도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개발자로서 나 대박치고 나는 개발자의 신이 되고 싶다, 코딩 신이 되고 싶다, 그러면 리팩토링도 자주자주 해보셔야 돼요. 자주자주 해보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강의 끝까지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